안녕하십니까, 랑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채화의 기본 기법인 번지기를 이용해 겨울 풍경 한 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사용한 수채화 키트들입니다. 번지기 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종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약간의 두께감이 있고 번짐이 좋은 카디 수채화지를 이용했습니다. 각 회사마다 종이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종이들을 다양하게 써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번지기 기법을 이용할 시에는 평붓을 쓰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람쥐 털 붓을 사용해 보았는데 이 붓의 특징은 물 머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물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감은 인디고 한 색깔로만 사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리고자 하는 화면의 크기를 정한 다음 마스킹 테이프를 수채화지 위에 붙여줍니다. 평붓으로 물을 고르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기로 고르게 말려줍니다. 말린 화면 위에 지평선을 잡아주고 지평선에서부터 하늘까지 물을 고르게 발라줍니다. 이때 물칠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종이가 울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개어둔 인디고 물감을 평붓에 찍어서 지평선에서부터 하늘 위에 까지 물감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아래에서부터 점점이 찍어줍니다. 이때 지평선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조금씩 색을 더하면서 종이 화면을 살짝 하늘 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 물감이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람쥐 털 붓으로 바꾼 후에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물감을 가해줍니다. 이때 다람쥐 털에 붓의 물의 양을 체크하시고 너무 많다면 패드에서 살짝 빼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붓의 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저렇게 고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흰색 여백으로 그대로 두고 이 상태로 말리게 되면 겨울숲을 표현하기에 좋은 번짐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번짐의 효과가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전체를 다시 한번 연하게 인디고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붓을 이용해 고르게 발라 주었어요. 물을 고르게 발라준 하늘 위에 지평선에서부터 나무를 그려줍니다. 이때 인디고를 좀 더 진하게 해서 지평선에서 살짝 찍어주게 됩니다. 물을 고르게 발라주었기 때문에 번짐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그려줍니다. 이때도 붓의 물의 양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물을 패드에서 살짝 뺀 다음 물감을 수채화지 위에 칠해 줍니다. 나무는 구체적인 형태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전체적인 나무의 크기만 잡아서 아래쪽에 물감을 점점이 더 많이 더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눈이 온 필드 위에 나무의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이때도 물의 양을 좀 뺀 뒤에 나무 하단 쪽에 부분을 살짝 스치듯이 칠해줍니다. 그러면 나무 안에 있는 색깔이 물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하단 쪽에 그림자를 그릴 때에는 물감의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필드와 하늘의 경계선 사이에
수평선 라인을 살짝 남겨두는 것이 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의 하단 쪽에 다시 한 번 더 인디고를 짙게 해서 번지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에 줄기 느낌이 나도록 붓끝으로 살짝 그려줍니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 단계에서는 붓의 크기를 작은 붓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도 많이 줄여주세요. 눈이 온 필드 부분에서는 그대로 여백을 살려두는 것도 방법이고, 물의 양을 완전히 거의 다 뺀 상태에서 굵은 터치를 앞쪽에 살짝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랑카와 그림을 그렸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